레오 14세 교황이 2026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담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라며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담화 내용을 살펴봅니다. 2026년 한국천주교회는 한 해 앞으로 다가온 세계 청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병호박해 180주년을 비롯해 최양업 신부 가경자 선포 10주년 등 굵직한 기념일도 맞이합니다. 새해 한국교회를 전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유난히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2025년을 돌아보며 새해에 새롭게 가지는 소망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지난해 천주교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고령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30대 이하 젊은 신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 종교 인식 조사 결과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2026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담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라며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서종빈 기자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2026년 평화의 날 담화의 핵심은 비무장하고 무장 해제하는 평화입니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GDP의 2.5%인 2조 7,18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는 무려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교황은 언론 매체에서 우위기를 퍼뜨리고 무장 방어와 안보의 개념만 부추기는 조직적인 선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남은 무기를 내려놓게 한다며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에서 무기를 제거하고 전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제거해야 무장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종교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생각과 말까지도 무기로 삼는 유혹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과 무장투쟁을 정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개탄했습니다. 교황은 삶의 증언을 통해 하느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을 적극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교황은 만남의 언어인 기도와 영성,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증진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안에서 자기 인식과 책임 있는 연대, 비폭력적인 참여의 경험과 정의의 실천을 북돋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라면서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보다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주님 말씀은 그저 평화를 향한 단순한 바람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를 받는 이들에게 참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고 마음과 정신과 삶의 무장 해제를 내면에서부터 시작해 평화가 희망의 희년을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2026년 한국천주교회는 한 해 앞으로 다가온 세계 청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병호박해 180주년을 비롯해 최양업 신부 가경자 선포 10주년 등 굵직한 기념일도 맞이합니다. 이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올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신앙유산과 문화를 미리 체험하고 주목하는 영적 준비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3월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와 회의를 위해 로마를 방문합니다. 세계 청년대회의 상징물인 십자가와 성모성화의 전국 교구 순례도 이어집니다. 각 교구는 교구대회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며 전 세계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교구마다 사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신앙 열기를
결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대교구는 8월 15일부터 1박 2일간 광주가톨릭대에서, 전주교구는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교구 청년대회를 열어 젊은이 복음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해마다 청년대회를 열어온 군종교구는 4월 28일부터 음성꽃동네에서 교구 청년대회를 열고 7월에는 교구 청소년대회도 개최합니다. 올해는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순교한 병호박해 180주년이 되는 해이자 병인박해 1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는 월간지 교회와 역사 특집호를 발간해 양대박해로 순교한 성인에 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또 140주년을 맞는 조불 수호 통상조약을 주제로 다루는 공개대학을 열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림 성서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 심포지엄을 마련할 예정이며 서울대교구 200주년사 정리를 위한 집필작업, 요셉 의원과 고 선우경식 원장을 기리는 심포지엄도 개최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1996년 시작한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사업 30주년이자 순교 18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순교자연구 총서 간행 사업을 이어나가며 17번째 총서를 펴낼 계획입니다. 올 가을에는 청각장애인 신자들을 위한 신앙축제도 마련됩니다. 제4회 아시아가톨릭 농인대회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가톨릭 농아선교협의회는 2023년 인도네시아 대회에 이어 열리는 한국대회를 농인 신자들이 수어로 신앙을 고백하고 연대하는 장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산교구는 4월 18일 교구장 이성효 주교 주례로 설정 60주년 기념미사와 행사를 거행합니다. 기념미사에는 2023년 준공된 새 교구청 신청사 봉헌식도 거행할 예정입니다. 대구대교구도 올해 하반기 신청사 축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통계가 보여주듯이 지난 한 해는 유난히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2025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2026년 소망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송창환 기자가 들었습니다. 고입 성적이나 아니면 진로 고민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나만 조금 뒤처졌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친구들은 이미 벌써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퇴직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제일 많아졌고요.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라든 제가 이제 월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월남전 그 참전용사 그 비용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 고단한 여정을 지나온 2025년. 세대는 다르지만 삶의 무게는 모두에게 무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있기에 다시 힘을 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가족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맞이한 2026년 새해. 신자들은 각자 작은 소망을 전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뭐 건강 빼놓고 뭐 있겠습니까? 건강하다 보면은 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화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은 성직자들은 신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는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또 자신감을 얻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그들에게 위로로서 정말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위로를 다시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위로를 통해서 함께 연대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조금 이제 이 세대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에서 위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보통 밖에 있는 복지관과 노인센터는 좀 차별화되게 저희 정체성을 좀 지키고 신앙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시니어 아카데미를 만들면 좋겠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붉은 말의 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신앙인들은 신앙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는데 운세나 점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운세 시장이 날로 커지면서 젊은이들도 손쉽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성당의 세례식 모습입니다. 모든 예비신자들은 세례식에서 마귀와 미신행위를 끊어버리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온갖 미신행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유혹은 쉽게 다가옵니다. 점집이나 어플 대신 이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로 손쉽게 운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운세 시장은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채팅봇에선 친구들을 초대해 궁합을 보고 게임을 하는 등 일종의 놀이 문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본당 청년 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미로 사주나 타로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뭐 시험이 닥쳐올 때 아니면은 면접 같은 게 있을 때 좀 진지하게 실제로 점집에 가거나 하는 식의 형태로 불확실한 미래, 팽배해진 불안감 속에서 즉각적인 답을 원하거나 위로를 받으려는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은 쉽게 잊혀집니다. 사실은 점술 행위나 이런 미신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다들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혼자서 보러 다니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가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되면서 점집보다는 성당을, 운세 상담보다는 하느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본당 차원의 교육과 주의 환기가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기복적 신앙 행위 역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등 자신의 욕망을 담아 그것이 실현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노우재 신부는 무속에 쉽게 의지하는 신자들, 자신과 가족의 현세적 복만 기원하는 신앙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현세의 복만 기원하는 행위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느님을 이용합니다. 신앙생활엔 언제나 그렇듯 유혹이 따릅니다. 운세 상담이나 점술의 유혹이 만연한 현실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은총에 의지하여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총의 힘을 주십니다. 은총의 힘으로 살 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노우재 신부는 무속이나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이가 시노드 영성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6년 병원연세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은총을 청할 때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해 천주교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고령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30대 이하 젊은 신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 종교인식조사 결과를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천주교의 호감도는 52.7점, 한 해 전보다 4.1점 상승해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불교, 3위는 개신교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천주교 신자 가운데 18세에서 29세의 호감도는 43.3점, 30대는 48.1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50세 이상과 10점 차이를 보이면서 젊은 세대의 거리감이 확인됐습니다. 종교인구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천주교는 신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이 50%로 다른 종교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 신자 비율은 18%로 개신교보다도 낮았습니다. 고령층이 좀 상승을 좀 주도한 면이 있고, 천주교 신자 중에서 고령층 60세 이상이 50%가 나왔거든요. 불교나 개신교 같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도 좀 고령화가 가장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고령층 호감도가 높은 거고, 젊은 층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고 잘 모르는 종교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 가운데 34%가 매주 미사에 참여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7%포인트 늘었습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신자와 비신자 간 차이가 컸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의 66%는 종교가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반면 종교가 없는 사람은 8%만이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의 가치가 사회 규범으로 작동하던 과거의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없어도 그 종교의 모든 진리나 가치 이런 것들이 사회 규범으로 좀 작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종교의 그 가치나 진리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비신자들한테도 좀 종교의 진리를 좀 늘릴 수 있을지 모든 종교의 좀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2025 종교인식 조사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연말연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여야는 특검에 합의하고도 세부 내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 분리를 강조하며 종교 해산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통일교 사태를 계기로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은 특검 조사를 받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의혹이 윤석열 정부를 넘어 여권으로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일교 특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이 확인될 경우 해산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톨릭 교회도 이번 사태를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같이 살아가는 거지만 정치와 종교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든지 종교를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큰 패단이 있었고 지금의 그런 문제들도 그 한 단면이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한 종교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어려운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0조 2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 원칙이 침묵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비판, 이것까지도 많은 신자들이 개인적인 종교의 역할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와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톨릭 사회교리는 신자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김수환 추기경의 행보가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독재 정권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용감하게 인권과 그것을 보호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면서 강한 비판을 하셨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교의 공적 역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모범적인 모습, 정경 유착 또는 아니면 정치와 어떤 종교의 어떤 이상한 거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정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종교의 모습을 더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입이나 이단 종교에 빠지는 이들이 늘고 있는 현실 역시 기성 종교가 성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기댈 곳이 없는 건데 좀 뭐랄까 잘못된 메시아니즘 같은 그런 거에 빠져서 그런 분들이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기성 종교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한국천주교회가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낮추셨던 그분의 스탠스를 그분의 경향을 따라가면서 우리 천주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다면 지금 신자들 줄어들고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문제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치에 기대지 않고 정치에 이용되지 않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존엄을 말하는 것. 통일교 사태가 준 교훈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1년 반 앞두고 직전 대회였던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의 의미와 유산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대회를 총괄했던 아메리코 아귀아르 추기경은 교황의 초대가 모든 청년에게 닿아야 한다며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열린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엔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환호와 노래가 이어졌고 지역 주민들조차 놀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1년 반 앞두고 직전 대회를 총괄했던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장 아메리코 아귀아르 추기경이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귀아르 추기경은 리스본은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며 이제는 서울이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아귀아르 추기경은 무엇보다 교황이 보낸 초대는 모든 청년에게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orque el Papa nos decía que los jóvenes pueden aceptar o no aceptar la invitación. Lo que no puede suceder es que un joven de un país distante no se sienta invitado, ¿no? Que piense que la invitación no es para él. No, la invitación tiene que llegar a todos, todos, todos. 아귀아르 추기경은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중요한 유산으로 젊은이들과 평신도들의 참여를 꼽았습니다. Otra cosa que gustaría de subrayar ha sido la participación de los jóvenes, de los laicos en las parroquias, en las vicarías, en las dioceses. Y eso ha sido algo muy importante para hacer mover todos, desde la parroquia hasta la diócesis. Es una herencia muy importante de la jornada. 아귀아르 추기경은 평신도의 리더십 확대도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파나마 대회를 통해 평신도가 조직의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리스본 대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아귀아르 추기경은 이 과정에서 사제는 책임자가 아닌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는 교회와 사회 모두에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Hacíamos una estructura con curas, ¿no? Con sacerdotes, y durante ese tiempo los sacerdotes iban preparando un laico para suceder. Y el sacerdote pasaba a asistente eclesiástico y no el director, para ver lo empeño y lo protagonismo de los jóvenes y de los laicos y no todavía, como de costumbre, el protagonismo de los eclesiásticos, ¿no? 아귀아르 추기경은 변화의 핵심으로 시노달리타스를 꼽았습니다. 많은 회의와 사목 과정에서 평신도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는 2만 5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a sido cuando me preguntan las razones del suceso, que digo siempre, los jóvenes que participaron, los voluntarios que hicieron la diferencia, las empresas que nos ayudaron y el Papa Francisco, que ha sido excepcional, ¿no? 아귀아르 추기경은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에서도 초기에는 세계 청년대회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이나 봉사를 요청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Los portugueses no sabían lo que era jornada
Y por eso cuando les pedíamos ayuda, cuando pedíamos voluntarios, cuando pedíamos acogimiento, no sabían de qué estábamos hablando. Y por eso es muy importante ser pedagógico, ¿no? Explicar lo que es, cómo va a funcionar. 아귀아르 추기경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에 큰 호기심을 갖고 있다며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특별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결의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했는데요. 맹현균 기자가 지원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김현기 의원을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현기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서울은 기회이고 영광이고 이를 기점으로 서울은 세계도시로 탄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청년대회를 범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범서울 시민적 차원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가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서 냈고요. 부위원장에는 1989년생 문성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세계청년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인 만큼 특위 위원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겁니다. 다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당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볼모로 한 그러한 처리 과정의 행태는 상당히 단견이고 편협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김 의원은 표결 강행을 주장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6달 정도 남은 만큼 특위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호소였습니다. 결국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됐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야 즉 유비무환의 자세를 삼아야 되고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있어 서울시의회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데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WID를 지원하는 이 서울특별시의회 지원특위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서울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서울시의회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특위 구성 전부터 연구 모임을 만들어 의회와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연구했습니다. 서울시의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팎에선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중량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만큼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장난감은 해마다 5만 톤에 달하는데요. 장난감 혼합 재질 문제 등으로 재활용이 쉽지 않아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장난감 재활용이 의무화돼서 장난감 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박스들, 모두 버려진 장난감입니다. 환경단체가 지난해 11월 3일부터 3주 동안 7,000개가 넘는 장난감을 수거해 재질을 분류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난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앞두고 버려진 장난감의 종류와 폐기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재료들이 함께 섞여 있는지,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고무나 이런 다른 제품들이 섞이면은 또 분리가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자제품이 섞여 있으면은 또 그 파쇄하는 과정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거나 위험할 수 있거든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단체는 국내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장난감이 5만 톤에 달하지만 재활용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환경단체가 수거한 장난감 가운데는 혼합 재질이 전체의 65%를 넘었는데 혼합 재질의 장난감은 일반 쓰레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입자가 30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장난감 처분 방법을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장난감을 버릴 때 어려움을 느꼈다는 답변이 전체의 96%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혼합 재질로 인한 분리배출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장난감에 대한 재활용이 의무화되면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면은 다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사 같은 것들은 결국 파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분류가 될 수는 있으니까 플라스틱 장난감이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난감 대부분이 ABS 계열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분리 배출할 경우 재활용 업체를 통해 재생원료로 선순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난감에 여러 소재가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에서 파쇄 후 선별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등 전자부품이 섞인 장난감은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파쇄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인근 주민센터에 비치된 회수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후부는 아파트 단지 내 소형가전 전용 수거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복합재질 완구의 생산 규제와 재질 표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완구 폐기물의 발생량과 현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 3월 9일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첫 번째 바둑대국이 이 구단의 패배로 끝납니다. 그러자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알파고의 승리를 달 착륙에 비유합니다. 옥토끼의 절구질 등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달 세계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으로 열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기계의 등장은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알파고의 승리 이후 인공지능의 발전은 달 착륙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챗 GPT 등 사람처럼 말하고 대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고민을 인공지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시와 소설을 쓰거나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사진을 만화체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며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냉장고에도 세탁기에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시계에도 안경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출근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번역한 해외 뉴스를 읽으며 일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쇼츠를 보며 사람들은 웃고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고 대국 이후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으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밝은 면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둠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고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한 사람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자들은 증가했습니다. 노동은 이제 사람의 몫이 아닌 인공지능의 몫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전쟁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있는 자폭 드론이나 미사일은 스스로 날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전투기 조종석에는 조종사가 아닌 인공지능이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공지능 신무기의 박람회장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핵무기 개발처럼 자신들만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가져야 한다며 약소국들의 인공지능 개발을 막았습니다. 그러기에 알파고 이후 10년,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선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해 추경단 회의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기를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증기 기간의 등장으로 불안과 혼돈이 증가하던 세상에 교회가 목소리를 낸 회칙,
새로운 사태를 꺼냅니다. 그때처럼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금이 또 다른 새로운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우리에게는 사회 교리가 있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자고 했습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알파고 10년 새로운 사태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류의 지혜의 성령께서 오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분쟁과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레오 14세 교황이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전 세계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열되는 세상에서 작게는 가족과 이웃 간에, 크게는 국가가 정한 조약을 기본으로 연대하는 노력을 실천하는 게 새해를 맞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일 텐데요. 그게 아기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바라신 평화의 모습일 겁니다. 주님 공연대 주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